그런데 사실 오늘 오전에 박용진, 오후에 윤영찬 이 두 사람 그에 앞서서 어제 국회 부의장인 출신 4선의 김영주 의원이 먼저 탈당을 선언했죠. 그런데 민주당 사람들이 발칵 뒤집힌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네. 요즘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이재명 대표 최측근 가운데 한 명 김지호 부실장. 네. 경선 승복 귀에 피가 나도록 들었는데 마음 편하게 일본 여행 다녀오시기라는 글을 썼다가 지웠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 네, 저 얘기는 아마도 김영주 의원이 예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일본에 여행을 간다는 개인적인 문자 메시지를 뒤에서 언론에서 촬영을 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시 꺼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즘에 김지호 부실장이 굉장히 이재명 대표의 스피커로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온 얘기는 김지호의 그 SNS에서 지금 어저께 하위 20% 들어가서 탈당하겠다고 한 김영주 4선 의원에게 마음 편히 일본 여행 다녀오라. 이거는 거의 뭐 기분 나쁘게 하려고 쓴 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되니까 본인이 SNS에서 이 글을 내리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행동들이 글쎄요. 이게 공천에서 탈락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원팀으로 똘똘 뭉쳐서 이 선거를 치러야 되는 입장일 텐데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김주호 부실장이 과연 개인만의 생각으로 저런 글을 썼을까? 이재명 대표도 저렇게 쉽게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탈락하고 있는 아마도 아직 발표하진 않았지만 10%, 20% 하위로 통보를 받은 많은 의원들이 저 부분을 보면서 더 분노를 했을 것 같은데요. 저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한창 불거졌을 때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영주 의원이 7월 18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비용을 보내달라고 해봐 저 얘기 때문에 당시 좀 시끄러웠거든요. 어떻게 겉으로는 반일 외치면서 속으로는 일본 여행 가는 거 아니냐. 물론 당시 논란은 있을 수 있었는데 그 논란과는 별개로 지금 이제 사실상 컷오프 통보를 받고 탈당하니까 이 얘기를 이제 끌고 들어와서 앞서 보셨던 김지호 부실장 그렇죠. 끌고 들어와서 마음 편하게 일본 여행이나 다녀오시기를 라고 삭제된 상태입니다. 보면 또 한 명의 친명 인사들은 글쎄요. 뭐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보아하니 하위 2%가 맞을 듯이라고 하는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어떠냐면 이런 마음 편하게 일본 여행 다녀오시기라고 친명계에서 비꼬니까 지금 불출마 선언한 오영환 의원도 한마디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충성 경쟁도 어느 정도인데 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영환 의원 같은 경우도 당이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이 당대표 정무조정 부실장 그냥 뭐 어떤 당직자도 아니고 당 대표실에서의 근무를 하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인물인데 예. 저런 표현을 지금 사선 의원이자 국회 부의장을 지낸 바로 어쨌든 대선배 정치인인데 거기에다가 마음 편하게 일본 여행 다녀오라라는 것은 마저 극단적인 조롱이자 모멸감을 주는 그러한 언사인 거죠. 그래서 저런 것이 이제 당 내에서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볼 때는 야 이건 해도 너무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영환 의원도 두 눈으로 보고서도 믿기지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것이 상대 당이라도 비판을 할 때 언어 사용을 절제된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하물며 같은 당의 대선배 정치인이 지금 하위 20%에 들은 상태에서 탈당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저걸 저런 식으로 이제 비꼬고 조롱하고 저런 문화가 이제 일상화가 돼버리면 저게 또 언제 또 본인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지 몰라요. 그리고 저런 문화가 이제 정치권의 자리를 잡게 되면 끝없는 투쟁의 문화만이 거기에 남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좌절감을 느끼는 그런 의원들이 한탄을 하면서 어떻게 정치가 이렇게 됐냐,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느냐라고 지금 하기 때문에 오영환 의원 이번에 이제 불출마하겠다고 했지만 저런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 저런 표현을 한 것 아닌가. 근데 저게 오영환 의원만의 표현이 아니라 아마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 부분 사람들이 말은 못하고 있지만 공천 예. 등등 때문에 마음속으로 저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 밑에 자막 오영환 의원이 이제 단체 대화방에서 저 말을 한 것도 보였고요. 그 잠시 뒤에 이재명 대표의 이 이른바 비명 횡사, 뭐 비명계 공천 학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 입장도 저희가 이어지는 주제에서 짚어보겠지만 그 전에요, 이현종 의원님. 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김영주 의원과 관련된 네. SNS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뭐 제 개인이 주관적인 평가를 내렸다면 김영주 부의장님은 분명 좋은 평가했을 겁니다. SNS에 올렸는데 일단 김영주 의원이 탈당한 뒤에 이제 SNS 글을 이재명 대표가 올리긴 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립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 말로는 이제 위로하면서 뒤로는 자르고 뭐 이런 행동이 이제 있고 특히 제가 보니까 김영주 의원이 어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탈당하지 마라 또 이야기를 하고 또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주요 인사들이 전부 다 이 김영주 의원한테 이제 탈당을 만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김영주 의원은 나는 탈당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이게 바로 이제 앞에서는 뭔가 어르고 뒤에서는 뒤통수 치는 저는 그런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공천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아우 뭐 꼴찌하셨던데요? 라고도 이야기했던 문학진 의원 전 의원 사례로 비춰봐서는 본인이 다 하고 있고 또 지금 사적인 이 저 비명계 실세 모임들, 친명계 실세 모임들 이것도 이제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윤영찬 뭐 박용진 의원까지 저렇게 날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프로그램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저는 한마디로 이제는 뭐 저는 이제 이별의 인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립서비스라고 이제 강하게 비판해서 제가 순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면 이현정 의원 말씀은 일단 탈당을 한 뒤에 저런 SNS 쓸 게 아니라 만약에 그 저런 이제 통합이나 메시지를 이 대표가 낼 거였으면 지금 오늘 뭐 박용진 의원이나 유영찬 의원에게 SNS 글을 쓰는 게 좀 더 현실적이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SNS 이전에 당 대표면 정말 전화라도 해서 뭔가 이 설명이라도 해주든지 위로라도 하든지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렇게 그냥 SNS 하나로 왜냐 SNS는요 저 사람 개인한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 예전에 탈당한 의원들 한 번도 안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도 만나도 설득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렇게 주변에서 한 번이라도 만나라. 이상민 의원, 조홍천 의원, 뭐 김종민 의원 한 번이라도 만나라 이야기했지만 절대 안 만났어요.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전혀 안 만나고 그냥 SNS로 그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저 이렇게 위로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의 그 관전 포인트는 이 논란의 끝이 여기가 아닐 거라는 데 있습니다. 하위 20% 평가를 받는 현역 의원이 알려지기로는 31명 정도 된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 통보가 줄줄이 이어질 텐데 어제 다 기자회견들을 자청한 김영주, 윤영찬, 박용진 하위 20%가 31명 정도 된다. 그럼 차장 교수님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여기에 지금은 다 친문계, 비명계 아니냐 하지만 안민석 의원이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또 날들이 있는데 관측이 가능한 겁니까? 글쎄요, 뭐 지금 이제 뭐 명단을 그러니까 개별 통보를 하고 일괄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제가 이렇게 섣부르게 지금 그러니까 추측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주제 넘을 수 있습니다만 예. 일단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31명, 하위 20%가 되는 31명 중에서 소위 말하는 비명계가 28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친명계도 일부가 들어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 오늘 이재명 대표도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 중에도 명단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그 친명계도 한 2~3명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중에서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은 그럼 누구여야 할 것이냐 부분에 관해서 아마 다수의 여론들이 안민석 의원을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오산에서 내리오선을 하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동일 지역 3선 이 이상 그 중진들에 대한 물갈이 이에 대표적으로 해당하는 분인데 무엇보다도 사실은 안민석 의원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보를 본다고 한다면 예. 안민석 의원이 이번에 만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현역 평가에 대한 공정성의 잣대가 정말 문제 있다는 쪽으로 아마 이 여론이 모아질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잘 기억하시겠지만 안민석 의원이 지난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최순실 뭐 이제는 이름을 바꿔 최승원 씨입니다만 최승원 씨가
해외에 숨겨둔 재산이 3조가 있다. 그것 때문에 상당한 또 이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바로 이 때문에 지금 최수원 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이번 선거에서 내가 안민석 원 떨어뜨리러 내가 오산 출마하겠다. 그래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배우 뭐 이 성추행과 관련된 이 문제 때 윤지호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마치 의인인 것처럼 소개를 해갖고 국민적인 상당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기만적인 정치적 행보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 지금 사과와 반성이 없다는 것이죠. 실제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행정을 본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하위 20% 안에 들어갔던 박용진 의원과의 의정 활동을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아마 국민적 평가는 냉담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지난번 평선마을에 이재명 대표 갔을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여러 가지 단합을 강조하면서 이 이재명 대표 이 측근들 중에 용단을 좀 내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건 예. 사실 그 측근들에게 하는 이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에게 좀 업찬마속 뭐 주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통합을 하라는 의미였는데 만약에 안민석 의원이 이 명단에 빠졌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헛일이 돼버린 거죠. 아까 차재현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하위 20% 31명 중에 28명, 그러니까 90%가 비명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이 오해 입장돼서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뭐 이명박 공천관리위원장은 자기만 아는 거 어떻게 언론사가 아냐라고 했으니까 뭐 진짜 28명이 맞는지 아닌지 일부 보도의 내용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걸 겁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 당대표이기 이전에 가장 사법 리스크가 많은 후보이다 보니까 누가 누구를 지적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당내에서 많이 나올 텐데요. 상대당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 공천이 왜 모든 함수를 통해서 다 이재명이 원하는 결과만 나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왜 박용진이 10%에 들어가고 김영주가 10%에 들어가죠? 그럼 이재명은 10%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 단식하느라고 의정활동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요? 재판 다니느라고 의정활동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요? 자기 체포동의안 막아보느냐고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 안 하지 않았나요? 1%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거기 혹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있습니까? 있나요? 도대체 무슨 시스템이에요, 이게? 김영주 같은 분이 10% 들어가는데 이재명 같은 분은 안 들어간다? 무슨 시스템이에요, 그게? 밀실, 사천, 공천, 학살 등 민주당의 공천과 관련해 나오고 있는 말들은 민주당이 자신한 시스템 공천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우기지만 무능한 시스템 공천이지 공천의 유일한 기준은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게 국민의 인식입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뭐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표현까지 썼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요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공격할 때 이렇게 뭐 삼지선다든 객관식 공격들을 좀 주로 하는 것 같은데 단식하느라 의정활동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재판 다니느라 또 마찬가지 아니냐. 체포동의안 맞느라 국회의원 활동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누가 누굴 지적하냐 하위 1%라고까지 평가절하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의원 평가를 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객관적 평가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당의 당무와 관련돼서 당의 어떤 이 대표로서의 활동 관련돼서 정책 탄압을 받았다면 그거는 뭐 충분히 이제 감안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재판들은 뭐 어떤 것들입니다.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에 벌였던 일에 대한 지금 재판입니다. 자, 본인을 제외하고 본인의 측근들 한 20여 명이 다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4분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자, 이런 사건으로 지금 일주일에 3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전혀 정치 탄압이다라고 그냥 한마디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자, 그런 그 자체가 맞느냐는 이야기고. 자, 지난번에 재판을 받다가 저 지금 국회 가야 돼서 가봐야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국회 안 나타났거든요. 상임위원회 안 갔습니다. 자, 이런 건 또 어떻게 할지. 자, 이재명 대표가 법안 발의 얼마나 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법안 발의 별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라든지 자, 등등 이런 걸 따져 놓고 보면 과연 그러면 노웅래 의원도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도 지금 검찰 탄압받고 있는데 나도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와 성격이 다른 건가요? 지금 정무실 김지호 부실장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상관인 정무실 실장이 정진상 씨 아닙니까? 정진상 씨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지금 구속돼서 이제 보석으로 나와서 지금 재판 결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본인의 측근들이 전부 다 구속됐는데 아무런 감점도 없고 그다음에 국회의 여정평가는 그냥 상위 1%입니까? 이거는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이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 지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의정평가가 지금 윤영찬은 최하위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거와 비교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즉 본인이 예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금 당을 동원해서 체포동의안 등등 하면서 이 방어막을 친 것이 본인이 당 대표실에서 있었던 일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 이 평가 자체를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저는 그래서 한번 민주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의정평가 어떻게 했는지, 이 당무평가를 어떻게 순서대로 하는지, 어떻게 점수를 줬는지 그거 한번 국민들 앞에 원래 보여드리면 공개를 합니까? 공개를 안 하잖아요. 공개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이 있으니까 예. 왜 이재명 대표는 상위에 들어가서 전혀 혜택도 안 받고 밑에 있는 이 윤영찬, 박용진 이런 사람들은 하위 10%인지 뭔가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뉴스탑10 신청하시는 분들 오늘만 해도 참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사실 어제도 이게 불과 어제 얘기인데 상당히 옛날 뉴스 같잖아요. 이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강지연의 변호사님. 네. 어제 동작 초선 이수진 의원이 왜 날 빼고 뭐 다른 사람의 여론조 돌려보냐라고 비판했었을 때 이재명 대표와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인 안규백 의원 가리켜서 능력도 신뢰도 없으니까 이선 물러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오늘 큰 틀에서 보면 뭐 윤영찬, 박용진, 김영주 일단 이재명 대표는 거리가 있는 사람 뭐 컷오프한 거 아니냐, 점수 낮게 준 거 아니냐. 근데 이 자리에 또 추미애, 이현주, 전현희 전략공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게 비명 친명과 공천 비율 이게 계속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천 논란의 또 핵심에 무엇이 있냐면은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지금 동작을의 이수진 의원이 하는 얘기는요. 본인이 동작을에서 지금 버젓이 현역으로 있는데 본인의 지역구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넣은 여론조사들이 돌고 있고 그리고 이현주 전 의원 이 경우에도 중성동갑에서 여론조사가 도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에도 용산에서 여론조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병기 공관위 간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신규 공모지역 적합도 조사 외에는 이렇게 당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여론조사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특히 비명계의 현역 의원들이 있는 지역에서 다른 의원들 아니면 다른 친명계의 인사들을 넣은 이런 여론조사들은 어디서 나오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수진 의원이 한 얘기를 보면 마지막에 능력도 신뢰도 없으니 이선 물러나라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기에 대해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공천의 결과들 하위 10%, 20%를 포함을 해서요. 여기에 대한 결과들에 대해서 지금 현역 의원들이 전혀 신뢰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는 별다른 얘기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때 저 단체방에 별다른 답변이 없었던 걸로 저도 어제 보도를 드렸고 그런데 이번에요. 사실 비명계 쪽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본인들 우리 공천 배제하려고 활용됐던 게 바로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유령 여론조사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일단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낸 전수미 씨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이재명 당대표 비서실 차장을 지낸 모경종 씨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당에서는 여론조사를 안 했다 하고 그런데 그러면 누가 했는지 진짜 일부에서 이야기하듯이 어떤 비선 조직에서 한 것인지 정말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에서 실제로 진행한 것인지 다른 곳에서 한 건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권치승 대변인에게는 당에서 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ARS 투표 시행업체를 민주당이 선정을 했는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재선 도전을 앞두고 관련 있는 시행업체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했어요. 소 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2013년에 어쨌든 이 업체가 당시 성남 시민 만족도 조사를 성남시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수행한 적이 있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뭔가 이제 좀 관련이 있다라고 의혹을 가질 만한 그런 단초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그 이외의 것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된 내용만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어쨌든 좀 석연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이인영 의원이나 홍영표 의원, 송갑석 의원 이런 지역구에서 여론조사가 누가 돌렸는지 모르겠지만 여론조사가 돌아갔는데 그 대상에 그 지역 현역 의원인 이인영이나 홍영표, 송갑석 의원들이 빠져 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당내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도대체 이걸 누가 돌렸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에서는 어쨌든 뭐 안규배 공관위원장도 그렇게 얘기하고 당에서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총선 경선 관련돼서 ARS 조사를 하는 업체로 민주당에서 추가로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당에서 공식적으로 한 조사가 아닌데 이런 조사를 저 회사가 돌렸다. 저 회사는 또 부인합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근데 취재한 결과는 그 회사가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보통 뭐 비용도 한 번 돌릴 때 적게 나온다고 해도 200만 원, 300만 원 이상 나오는 조사이고 한 군데가 아니고 뭐 여러 군데를 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럼 굉장히 많은 돈이 여기에 투여가 된 건데 그 돈을 누가 낸 것이며 그럼 시키지도 않은 그런 조사를 이 업체가 자발적으로 했느냐.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는 당내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 정체를 밝혀라. 비선 조직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이것이 결국 이제 민주당 공천에서의 어떤 신뢰성 문제로까지 연결되면서 알겠습니다.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좀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진 전 의원 표현에 따르면 뭐 야권 언론들 표현에 따르면 이른바 경기도팀 정진상 팀이 이거 여론조사 돌리면서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정진상 전 실장의 옥중 공천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었는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이 해당 여론조사 업체는 우리가 돌린 건 아니라고 했어요. 뭐 이걸 고지고대로 믿을게요 일단 차재현 교수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권치승 대변인이 이거 누가 돌렸는지 모르는데 라고 할 게 아니라 누가 돌렸다면 어떤 부분인지를 좀 밝혀야 비명계에서 우리 자르려고 다 이런 조사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선 자유로워질지 않을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는 상당히 공교로운 지금 일단 보도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여론조사가 날라오면 지금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화로 받잖아요. 그러면 전화로 대충 다 녹음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빠졌네. 왜 이런 여론조사가 돌지 하면서 아마 녹음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이 지금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는 어느 회사가 한다는 부분을 분명히 적시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지금 이제 녹음된 회사의 이름이 한국인텔리서치라는 회사인데 문제는 공교롭게도 한국인텔리서치라는 회사가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꾼 것이 리서치 DNA라는 회사인데 이 리서치 DNA라는 회사가 지금 민주당의 공식 여론조사하는 이 지금 업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이렇게 묘하게 얽혀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그 옛날 사명이었던 한국인텔리 리서치가 바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 용역을 줬던 여론조사 업체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민주당의 공식 여론조사를 하는 4개의 회사 중에 하나가 지금 리서치 앤 DNA인데 그 회사의 옛날 이름으로 지금 돌렸고 그 회사는 또 이재명 대표가 시장 시절에 용역을 줬던 회사 이런 모든 것들이 공교롭게도 뭔가 의문을 계속 자아내고 있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의 공식 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저는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만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해당 업체는 이게 사실 무근이라고 했고 다만 여기 계신 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 뭐 사실 무근이고 그 얘기 이제 그걸 받아들이더라도 이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언제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돌아갔는지는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공천 과정이 그래야 투명하고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목소리까지 만나봤습니다.